유사과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원래 영어로 슈도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거짓과학, 사이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번역이지만 일본을 거쳐 수입되면서 유사과학으로 굳어졌습니다. 언뜻 보기엔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사과학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풍기 사망설이죠. 닫힌 방에서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는 속설입니다. 실제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선풍기 바람에 죽을 정도라면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문을 열어놓으면 모두 죽어야겠죠. 선풍기로 사람이 죽는 일은 선풍기로 머리를 얻어맞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선풍기 사망설은 어찌 보면 애교 있는 유사과학입니다. 그 때문에 문제될 건 별로 없죠. 이런 무해한 유사과학은 일종의 속설들이 많습니다.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물이 도입되면서 생긴 오해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 온 이유도 누가 계속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믿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유사과학은 일부의 의도적인 퍼뜨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이런 유사과학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계속 퍼뜨리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종의 가짜 뉴스인 것이죠. 이런 유사과학을 욕망의 유사과학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줄기차게 퍼뜨리는 거니까요. 유사과학을 퍼뜨리는 부류는 대략 세 군데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마케팅을 위한 유사과학입니다. 즉 자기네 상품을 좀 더 많이, 좀 더 큰 이익을 내고 팔기 위해 만드는 유사과학이죠. 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등 우리 몸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되는 제품들에 숨어있는 유사과학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먹어도 발라도 효과가 없는 콜라겐이 계속 피부 미용에 좋다며 팔리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외에도 천연 비타민이라든가 크릴 오일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과학은 신념의 유사과학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념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종교나 대체의학, 환경 문제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사과학이죠. 지구가 구형이 아니라 평평하다는 주장,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아니라 불과 몇천 년에 불과하다는 젊은 지구설, 아폴로호가 실제로는 달에 가지 않았다는 나사 음모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더 크다던가 창조과학 등도 이런 예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데올로기의 유사과학입니다. 예전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 내의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해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퍼뜨리는 유사과학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는 진화론이 마치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약육강식이 자연의 이치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죠. 나치즘, 우생학, 몰상학, 인종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유사과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과학이 퍼지는 데는 과학자들도 한몫을 하는데요. 유사과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일 수 있지만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사과학을 퍼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 지구온난화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의사들의 경우 교묘한 말장난으로 TV 등 언론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홍보나 광고를 하는 걸 버젓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못 뛰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도 생기고. 딱 2번만 치료고 다 회복돼서 지금은 목 아픈 거 해결되고 발목 아픈 거 해결되고. 물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유사과학에 완전히 속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 10명이 도둑놈 1명을 못 맞는다라는 속담처럼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사람에게 속지 않기란 쉽지 않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유사과학에 속지 않겠다고 우리 모두가 과학자가 될 수는 없겠죠. 대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속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데이터를 보여주는가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내가 해봤더니 혹은 내 친구가 해봤더니 하는 식의 주장을 과학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깨가 삐끗해서 아플 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가지 내과나 비뇨기과를 가지 않는 것처럼 유전자 이야기를 하는 이가 유전자를 전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 80% 이상이 연구비를 석유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유사과학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